크기가 4로 주어져 있고 OB 벡터의 크기가 6으로 주어져 있고 각 AOB가 60도래. 첫 번째는 이 OP 벡터가 M배 OA 벡터 플러스 M배 OB 벡터 이렇게 돼 있는데 단 M과 N이 각각 0과 1 사이는 실수래요. 근데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뭘 것 같아요? 요 경우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뭘까? 4, 6, 삼각형. 얘가 그 M과 N이 다 0과 1 사이로 움직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 OA 벡터가 여기 있어. 그 다음 OB 벡터가 여기 있어. 자, 그럼 만약에 N이 0이라면 M은 0부터 1까지를 다 움직일 수 있지. N이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해볼까? 2분의 1이면 요 벡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쯤. 거기다가 M은 0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으면 여기를 위를 다 움직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뭘 것 같아? 삼각형 전체. 아, 그렇지. 평행사변형이죠. 알겠어요? 이 경우에 이 P가 나타내는 자치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요 길이가 4예요. 요 길이가 6이에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60도니까. 그래서 삼각형 2배를 해주면 되죠? 그럼 이 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에 4, 6,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6 루트 3, 답은 1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어요?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형태인데 얘도 요 P가 나타내는 자치를 구하래요. 근데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MN에 대한 조건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건 1보다 2하고 M과 N은 다 0보다 이상.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요 M 플러스 N이 1이 되는 경우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지, 한직선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1보다 작거나 같대. 얘가 지금 OA, OB 이렇게 있는데 요 M 플러스 N이 1이면 얘를 의미한다고. 됐어? 근데 여기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선분밖에 될 수가 없어요. P가 되는 거는. 이해했어? 그럼 1보다 2 하면 어디를 의미할까? 여기 안쪽이라는 거 이해 가? 1보다 2 하면? 그 답이 얼마야?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요 조건을 봤을 때 요 P가 나타내는 자체의 영역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세 번째 문제를 살짝 변형해 볼게. 얘가 2m의 OA 벡터 플러스 3n의 OB 벡터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m과 n이라고 하는 거는 m 플러스 n은 1보다 2야. 그리고 mn이 다 양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때 우리가 P가 나타내는 자체가 어딘지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까? m 플러스 n이 1이기 때문에 지금 이 OA 벡터를 이렇게 나눠서 써봐. 이런 식으로. 여기도 n의 3, OB 벡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했어? 그럼 원래 OA 벡터가 있는데 요거 2배짜리가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OB 벡터가 있는데 요거 3배짜리가 필요하거든? 그 점을 A', B'이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M 플러스 N은 1이니까 역시 여기지. 맞아?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때는. 그럼 이때는 뭐가 바뀌는 거야? 요 사이각은 변하지 않지. 그럼 길이가 원래 4였던 게 8로 바뀌고, 원래 6이었던 게 18로 바뀌고, 사이각은 그대로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나타내는 피해 자체가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똑같으면 문제 있잖아. 이건 있죠. 기본 문제에서 지난번에 설명했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면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 본 애들은. 그다음 20번. 20번은 요 삼각형 OAB에서 요 OA의 중점을 C라고 했고 그 다음 BC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 그랬어. 그 다음에 OD의 연장선이 요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했고 그랬을 때 OD 벡터와 OE 벡터를 OA랑 OB 벡터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게 질문. 어떻게 볼까?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준경이 졸리니? 벌써부터? 자,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뭔지 모르잖아. 그림을 먼저 그려봐. 이런 삼각형이라고 해보자. 여기 O, A, B. 그럼 문제는 OA의 중점을 C라고 했고 그 다음 BC를 몇 대 몇으로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는 OD의 연장선 중에서 요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 OD 벡터를 OA 벡터랑 OB 벡터로 먼저 표현해 보아라 라는 게 질문이야. 그럼 일단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요 지금 OC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편의상 OA 벡터를 뭐로 쓸 거냐면 A 벡터로 쓰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OC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죠? 2분의 1 A 벡터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 이 OD 벡터를 구하고 싶거든요? OD 벡터는 뭐라고 써야 하죠? 자, 여기가 지금 3대4 내분점이잖아요. OC랑 OB의 3대4 내분점. 내분 벡터를 어떻게 구했죠? 내분점을 구하듯이 하면 된다 그랬죠? 뭐 어떻게 돼요? 7분의 1의 그렇지 7분의 1의 3배의 B 벡터 플러스 4배의 A 벡터 아니라 요거죠? 요거 2분의 1 A 벡터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 갔어요?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7분의 1의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 그냥 순서만 바꿔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얘는 구했네요. OD 벡터를 OA, OB로 나타내라고 한 거는 했네요. 맞아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요 OE 벡터도 표현해줘야 되죠. E 벡터도 표현해줘야 되죠. 이렇게 곡선으로 쓰지 않아요. OE 벡터도 표현해줘야 되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어요? ODE가 다 한 직선이 있죠. 한 직선이 있으면 뭐하다? 그렇지, 평행하다. 그럼 OE 벡터는 OD 벡터의 실수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 K 해보면은 7분의 2K A 벡터 그 다음 7분의 3K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나?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거는 A, E, B도 한 직선이 있네. 그러면 요 OE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썼는데 특징이 뭐야? 김지희 특징이 뭐야? 여기서 K를 구해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 K를 구해? 그렇지, 더해서 항상 1이 돼야 되잖아. 계수의 합이 1이라고. 이해했어? 그럼 7분의 5K가 얼마? 1. K는 5분의 7 집어넣으면 5분의 2 A 벡터 5분의 3 B 벡터 이게 답이라고. 알겠어?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B, E, A가 다 한 직선이 있으니까 요 OE 벡터를 OA 벡터랑 OB 벡터의 뭐 어떤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 계수의 합이 항상 1이 돼야 하므로 K가 5분의 7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고. 이해했어? 됐지? 그 다음 24번. 야, 니네 이거 풀어봐야 도움이 되는데 왜 안 풀어봐? 뭐 3시간이면 할 것 같은데. 하루 6시간 정도는 수학하지 않아? 말을 해. 방학 때도 숙제를 안 해오겠다는 거는 계약하면 또 학교 핑계로 안 해오겠네. OA, B, C, D 그 다음에 EF 여기 O 프라임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사각뿔. 정사각뿔이라고 부르죠. 지금 그 밑에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정사각뿔의 특징은 요 길이랑 얘 밑에 있는 거랑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알겠어?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두 개의 면이 한 평면이 있대. 그랬을 때 요 절대값 OB 벡터 플러스 요 OF 벡터 이거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시작할까? 지난번에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어. 뭐 길이가 3이랑 9였나? 뭐 이런 거 있었어. 기억나? 그래서 그거에 뭐 했어? 뭐 때문에 내분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피에 대해서 뭐 그런 거 했었던 기억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던 거? 권진아 기억나? 모양이 안 비슷한데? 모양은 다르지. 이 식이 똑같다고. 이 식. 이 식을 보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2분의 1 그치. 이거 개수의 합으로 나눠주라고. 이해? 그럼 개수의 합이 얼마야? 2잖아. 그럼 2로 나누면 내가 OB 벡터 플러스 OF 벡터인데 이거의 지금 크기잖아. 그럼 다시 2배를 해줘야 되지. 그럼 요 2의 제곱은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겠네? 어차피 실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4. 얘를 구하면 돼. 똑같은 식이지 지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진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OB 벡터랑 1대1. OF 벡터의 중점이지. 됐어? 중점. 그러니까 얘를 뭐라 쓸 거냐면 OM 벡터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중점은 어디 있죠? 자, 요 길이는 지금 뭐예요? 요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지금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길이가 2죠.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도 찾아야 되죠. 여기 길이는 어떻게 찾아요? 요 길이를 찾을 수 있나요?
맞죠? 여기 직각이니까 요 길이 2. 그럼 요 길이는 4인가요? 그럼 여기는 2루트 이렇게 나오나? 됐어? 여기 길이는? 얘 길이는 조금 찾기 어렵나? 여기 중점이 뭐야? B와 F의 중점이라고 하는 게 뭐죠? B와 F의 중점이 여기 있는 건가? 아니야? 맞아요. 맞지? 여기가 지금 M이지.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길이네, 요 길이. 됐어? 여기 정사각불에서 저 길이 구하는 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얘가 지금 다 2였잖아요. 여기 1이죠. 여기 길이 얼마? 루트 5. 아니 3.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루트 3 크기가 제곱하니까 3 4배하니까 12 이렇게 나오겠죠. 뭐 요 길이들은 뭐 필요가 없었네요. 알겠어요? 쉽나요? 이제 공간대원 가면 이런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어요. 공간대원 가면은 아직은 우리가 평면 쪽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만할 겁니다. 근데 그 5단원을 진도 다 나갔잖아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많이 어렵고 그 6단원도 많이 어려워요. 6단원도 오늘 6단원을 좀 해야 돼요. 6단원을 좀 해보면 자 오늘 드디어 할 게 뭐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잘 봐, 잘 이해해봐. 제일 처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요 A를 지나고 요 벡터에 요 평행한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수학 하에서 이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거든. 수학 하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몇 가지 방법으로 배웠죠? 7개요? 뭐 3개요? 4가지 방법으로 배웠죠. 첫 번째가 뭐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랑 y절편. 두 번째는 기울기랑 한 점. 세 번째는 2점. 네 번째는 절편. 오케이? 요 4가지 방법으로 배웠죠. 근데 그 중에 이거랑 비슷한 게 뭐겠어요? 한 점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요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벡터로 쓸 거거든. 근데 여기를 여기를 D 벡터라고 해볼게요. 여기 지금 5입니다. 오케이? 근데 A라는 점은 요 직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요 점을 지나고 벡터가 곧 나타내는 것은 시점을 5라고 했을 때 요 종점이 나타내는 게 벡터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L의 자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자치를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게 어떻게 돼? 서로 평행하지. 그러니까 AX 벡터랑 요 OB 벡터는 서로 평행해요. 그럼 평행하면 뭐라 그랬어? 실수배라고 했지. 맞아? 그럼 얘를 시점이 다 5인 벡터로 바꿔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5X 벡터 빼기 5A 벡터가 얘가 T배의 OB 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얘의 위치 벡터를 얘는 이제 좌표로 나타낸 거잖아. 근데 위치 벡터를 얘를 A 벡터라고 쓰고 OB 벡터의 위치 벡터를 D 벡터라고 써놓은 거고 얘의 위치 벡터는 X 벡터라고 씁니다. 미지수니까. 됐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X 벡터는 요거 넘기니까 A 벡터 플러스 T의 D 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얘를 증명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읽겠어요, 준경아? D 벡터에 평행하고 A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내 말 이해했어요? 세연이 읽어보실래요? A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벡터는 곧 뭐라 그랬죠? 벡터는 좌표 뭐로 쓸 수 있어요? 성분. 평면이라고, 그러니까 평면좌표 성분으로 쓸 수 있었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 점은 특정한 점이니까 x1, y1으로 쓸 거예요. 얘는 미지수니까 x, y 쓰시면 되지. 자, 요 d 벡터라는 걸 뭐라고 쓸 거냐면 lm으로 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벡터는 곧 성분이다. 그럼 x 벡터 대신에 뭐 집어넣어? x, y는 요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x1, y1 그 다음 t의 lm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x는 x1 플러스 t배 l이고 y는 y1 플러스 t배 m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6단원 배우고 있지만
여기다 좌표를 Z1, Zn 요것만 추가를 하면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근데 그건 이제 빠졌다고 했잖아. 공간 벡터 방정식이. 근데 그게 곧 이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알겠어? 언제든지 응용해서 낼 수도 있어. 알겠어? 여기다 이제 정리가 됐지. 그럼 얘가 문자가 공통인 게 있잖아. t라는 게 있지. 그럼 t로 묶어봐. 그러니까 t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 그럼 첫 번째 식을 t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돼? L분의 x-x1. 그 다음에 n분의 y-y1은 t 이렇게 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걸 했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 방법으로 쓴 거거든. 중요한 이거 벗어. 세 가지 방법으로 썼는데 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쓴 거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 매개변수라고 하죠.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쓴 거고, 얘가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 방법으로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벡터가 들어가 있는 벡터 방정식, 두 번째는 t라는 매개변수가 들어가 있는 매개변수 방정식. 근데 우리가 답을 구할 때는 보통 어떻게 쓰느냐? 얘를 씁니다. 얘를.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것만 보고 너희들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요 d벡터라고 하는 거 있죠. d벡터. 얘는 이 직선의 어떤 거랑 평행한 그런 벡터잖아. 그래서 얘 이름이 있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방향 벡터예요. 방향 벡터. 얘를 이제 방향 벡터라고 부르거든. 그럼 방향 벡터를 보통 이제 디렉션 벡터라고 해가지고 요 d벡터라고 쓴 거고, 요 방향 벡터의 성분이 요런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여져 있을 때 분모에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알겠어?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사실은 뭐냐면 원래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서는 분모가 만약에 0이면 그거에 해당되는 분자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L이 만약에 0이었을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x1이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것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 벡터예요. 방향 벡터.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해했어요? 진짜죠? 이거 오늘 21번 문제로 내야겠다. 쓰는 거. 21번 문제로. 잘 봐. 여기 단어이 좀 어렵거든? 잘 대답해줘. 0,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요 방향 벡터가 4,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답은 뭐야? 답을 얘기해줘봐. 얘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얘인 직선의 방정식. 4분의 x는 1분의 y-2. 우리가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려면 y는 지금 4분의 x 플러스 2잖아. 맞아? 그럼 여기 지금 d벡터가 4,1이라는 게 뭘 뜻하지? 얘가 이제 방향 벡터니까 요게 지금 기울기라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4분의 1이면서 0,2를 지나니까 이거랑 똑같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직선이랑 똑같아. 똑같은데 이렇게 풀지 말고 이제 벡터를 배웠으니까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답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쓰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준경 이해해요? 수준이 존나 맞춰 위에 부분. 얘가 공간도형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 그 다음 요점 x1, y1을 지난다. 끝. 됐어? 됐어? 왜 이렇게 졸려해 갑자기?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이제 지웠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1,2를 지나고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요 방향 벡터가 2,0인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답은 뭐예요? 일단 써보세요. 2분의 x-1은 0분의 y- 요거지.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분모가 0인 게 뭐라 그랬어? 분자가 0이래. 지금 답은 뭐야?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지금 한 거랑 다름이 없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를 할 것 같아요? A와 B를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유도를 해볼 건데,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내가 요 위로 움직이는 X의 자치가 궁금한 거죠.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요 벡터의 위치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의 위치 벡터를 B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의 위치 벡터를 X 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A, B, X가 다 한 직선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썼죠? AX 벡터가 AB 벡터랑 평행했죠. 평행하면 실수배. 오케이? 여기 쓰시면 되죠. 시점을 다 뭐로 바꿔줘요? 5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5x 벡터 빼기 5a 벡터는 t에 어떻게 돼? 5 b 벡터 빼기 5a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되냐?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5x 벡터란 얘를 넘기니까 1-t에 5a 벡터 플러스 t배 5b 벡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 벡터를 다 넣어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얘만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냐면 내가 이 별표친식을 읽어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 벡터의 종점과 이 B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나타내 준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아까 이거 했지. 요거랑 요 점의 끝점을 지나 계수야 항상 1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MN 이렇게 했었던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 다음 여기다 뭐 하겠어? 아까 이거 다음에 뭐 했어? 벡터 방정식 유도했으니까 여기다 성분을 대입해야 되지. 그럼 성분을 뭐 대입해? X 벡터 대신에? 졸지 마! X 벡터 대신 뭐지? 뭐 대입해? XY는 1 빼기 T에 X1, Y1, 그 다음에 T에 X2, Y2 이렇게 집어 넣어야겠지.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1, Y1이라고 하고 X2, Y2라고 하고 얘 대신에 뭐 넣겠어? X, Y 집어 넣는 거죠, 당연히. 그럼 얘를 정리해봐. X는 뭐라고 써? 자, 요거 더해야 되지? T로 묶어봐. 그럼 어떻게 돼? X2 빼기 X1 플러스 X1. 그 다음에 Y는 T에 Y2 빼기 Y1, Y1. 됐어? 그럼 얘를 다 뭐에 대해서 정리해줘?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2 마이너스 X1분의 X 마이너스 X1. 됐어? 그 다음은 Y2 빼기 Y1분의 Y 마이너스 Y1은 T가 된 거잖아. 그래서 역시 얘도 세 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 얘는 무슨 방정식? 매개변수 방정식. 얘가 이제 좌표 표면에서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매개변수가 T예요. 매개변수. 그러니까 매개변수라는 게 뭐냐면 이 X랑 Y가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떤 중간에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매개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잘 보세요. 2,1하고 요 마이너스 3,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우리가 사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줄 알죠. Y-Y1은 뭐 X2 빼기 그거랑 똑같아요. 답은 똑같거든. 근데 이제 벡터를 배우고 있으니까 벡터에서 배웠던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알겠어? 뭐 어떻게 돼? 이거 빼면은 여기서 이거 빼? 상관없어. 마이너스 5로 써? 얘에서 뺐어. 마이너스 5분의 X 빼기 그렇지 2지. 여기가 X1이었으니까 순서는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은 2분의 Y 빼기 이게 답이라고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얼마야, 김준경? 방향 벡터. 아까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때 방향 벡터가 얼마라 그랬어? 아니 아까 방향 벡터 뭐 어디 있는 게 방향 벡터라고 그랬어?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라고. 마이너스 5,2. 알겠어? 이게 방향 벡터야. 단, 요 개수가 1이어야 돼. 여기 앞에 개수가 2면 요 2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돼. 알겠어? 선생님, 근데 양쪽에 2배 해보면 안 돼요? 양쪽을 둘 다 2로 나눠봐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똑같은 식 아니야? 양쪽 2를 곱하면 조금 전이랑 똑같은 식이지. 그럼 요 식의 방향 벡터는 뭐야? 마이너스 10,4지. 그럼 방향 벡터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네.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요 처음에 마이너스 5랑 2 이렇게 썼잖아.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써도 답으로 인정은 해주거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의 실수배가 다 답이야. 알겠어요? 이게 실수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겠어? 하지만 이게 뭐 별로 불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에 지금 3분의 2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배울 거에.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엔 어떤 거 할 거냐면 요 A를 지나고 그 다음 H 벡터의 수직인 직선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요 세 가지였어요. 그림을 역시 그려보면 A라는 점을 지나는데
요 벡터의 수직이래. 그럼 요 벡터를 h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직선이 있는 점 x의 자취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역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번 해볼까? 잘 봐. 그러면 뭐랑 뭐랑 수직하지? 좌표로 써봐. 뭐랑 뭐랑 수직해? A에 뭐라고 하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AX AX랑 O O, H가 서로 수직하지. 맞아? AX 벡터랑 요 OH 벡터가 수직하지. 이거 무슨 기호야? 그죠? 내적. 수직하면 내적하면 얼마? 0. 그러니까 얘를 이용할 거라고. 됐어? 그럼 얘네들의 위치 벡터를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이제 X 벡터라고 하고 내가 OH 벡터는 H 벡터라고 써놨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 건데 시점이 5인 거로 먼저 바꿔줄게요. 시점을 5인 거로 바꾸는 이유는 내가 지금 계속 표현을 얘를 위치 벡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원점으로 바꾸는 벡터들을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임의의 그 좌표 표면에서의 좌표로 처음에 썼다면 얘네들을 위치 벡터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OX 빼기 OA 벡터 그 다음 내적 OH 벡터가 빵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뭐가 돼? 준경아 이거 뭐가 돼? 때려 쟤. 어떻게 돼? 때려. X 벡터 빼기 A 벡터. 졸림 나와서 물 마시고 와. H 벡터는요 이렇게 나온 거야. 뭐라고? 왜 뭐라고? 물 마시고 들어왔다고? 그럼 뒤에 서 있어.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답을 쓸 때 X 벡터는 이렇게 썼지. 근데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X 벡터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요 자체가 끝이야. 근데 얘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평면 벡터잖아. 그러니까 2차원 벡터를 배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간 벡터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면 벡터 상에서 요 벡터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걸 얘기해 주면 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요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이 벡터와 수직인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나타내 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좌표가 하나 더 늘어나서 공간으로 간다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요 점을 지나고 이거와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알겠어? 우리가 이미 다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까지? 진짜 다 알겠어? 그럼 여기다 또 뭐 하겠어? 헌진아 내가 그 다음 뭐 하겠어? 두 점을 했는데 성분을 집어넣죠. A라는 점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X1, Y1을. 요 X라는 거 대신에 XY를. 요 H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여러분들 책에서 그냥 A, B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OH 벡터를 그러니까 요 A, B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잘 봐. 그러면 X 벡터 빼기 A 벡터니까 뭐죠? X 빼기 X1인가요? 여기 봐. 그 다음은 콤마. 그 다음 뭐가 돼요? Y 빼기 Y 빼기 Y1. 됐어? 내적 H 벡터가 뭐였어? A, B. 얘가 0이라고 한 거지 지금. 그럼 얘네들 내적 어떻게 했어 준경아? 그러니까 얘네들 내적 어떻게 해? 내적을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 어떻게 했어 상현아? 뭘 곱해? 불러봐. 그 곱해 불러. A에 X 빼기 X1 그 다음은 B에 Y 빼기 성분들끼리 곱합을 했지? 요게 0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 두 개에서는 무슨 벡터가 있었지? 무슨 벡터가 있었어? 아까 1번, 2번에서는. 그렇지. 분모에 있었던 것들이 다 방향 벡터였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는 방향 벡터는 없고요. 뭐가 있는 거냐면 요 AB라는 게 좀 주목하고 싶지 않아요? AB? 그럼 이거와 수직인 벡터 이런 거 무슨 벡터라고 부를까요? 땡! 네 글자예요. 무슨 벡터? 자, 접선 말고 에이? 그렇지.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선 벡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직하면 법선 벡터. 알겠어? 수직인 경우에는 법선 벡터.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보통 M 벡터 또는 H 벡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지금 A, B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이제 3개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근데 헷갈립니다. 됐죠? 다 외웠죠? 지울게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다 배웠어요. 절반을 배웠거든요. 아까 3분의 2 아까 3분의 2 배웠다 그랬나요?
똑똑한데요. 그런 건 잘 기억해요. 자, 3분의 2, 3분의 2, 절반 이상은 배웠어요. 이걸 다 응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ABC에서 C에서 AB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ABC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요 C를 지나고 그 다음에 AB와 평행한 직선을 L이라고 했고요. 이거의 위치 벡터, 이 직선 L 위의 점 P의 위치 벡터를 P 벡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방정식을 한번 나타내 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P 벡터의 자치 방정식을 구해 보아라, 이게 질문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C라는 점을 지난데 그 다음 AB 벡터에 평행하되 그럼 뭐가 주어진 거야? 한 점과 기울기. 기울기가 아니라 이제 방향 벡터가 주어진 거죠. 이제는 기하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답은 뭐겠냐? A.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P 벡터란 뭐라고 써야 되냐? 요 점을 지나는 거잖아. C. C 벡터 플러스 T 배 뭐라고 써야 돼? L. 어? A. B. AB 벡터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럼 AB 벡터는 뭔데? B 벡터 빼기 A 벡터. 이게 답이라고. 이거 이해하냐?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얘를 지나고 AB와 평행하니까 그림은 이거거든. 그럼 얘를 증명하듯이 해볼게. 아까 우리가 증명하듯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CX 벡터가 AB 벡터에 평행하니까 실수배 이렇게 쓰겠지. 근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조금 고난도야. 아직은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얘를 우리가 위치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점을 다 5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5b 빼기 5a인가요? 여기 쓸 수 있죠? 구하고 싶었던 건 5x 벡터의 자치죠. 맞아? 그럼 얘를 넘기니까 c 벡터고 얘 t에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요게 지금 뭐였으니까 이게 p 벡터였잖아. 맞아? 얘를 구하는 거였다고.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근데 얘로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돼. 준경 이해했니? 아이씨 집중 안 해? 뭐가 이해가 안 가? 아니 눈 감고 있어서. 눈 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요 CH 위에 있는 CH 위에 점 Q 이거의 위치 벡터를 Q 벡터라고 했는데 요 Q의 자취를 역시 구해보래. 그럼 얘도 잘 봐봐. 요 CH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했는데 요 Q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 A. B에 AB에 그렇지 AB랑 수직하면서 어떤 점을 지나? C. C를 지나는 직선의 반원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진아 이해하니? 그럼 뭐가 주어진 거야? 세 번째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거지. 법선 벡터가 뭐로 줘? 이거와 수직인 게 법선 벡터라고 했잖아. 그럼 법선 벡터가 뭐로 주어졌어? AB 벡터로 주어진 거지. 그럼 답은 뭐였어? 아까 내가 어떻게 썼지? P 벡터 빼기 A 벡터였지. 근데 어떤 점을 지나? C. 또 멍텅이 C. 그다음 뭐와 수직해? AB 벡터. B 벡터 빼기. 그렇지. B 벡터 빼기 A 벡터 이퀄 빵. 이게 답이라고. 알겠어?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여기서 Q라고 했네요. Q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알겠어?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바라는 거는 물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 그럼 유도해낼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보고. 이거는 이제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바로 못 쓰니까. 그럼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걸로 해볼게요. C를 지나 그 다음에 AB 벡터와 수직해. 이게 지금 조건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을 Q라고 했을 때 요 CH 벡터랑 요 AB 벡터가 수직인 거지? 그럼 얘랑 요 AB 벡터랑 내적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0. 0이 되는 거지. 요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할게요. Q의 자치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를 시점 5인 벡터로 바꿔봐. OQ 빼기 OC 그 다음에 내적 OB 빼기 OA. 오케이? 됐냐?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다. 그럼 얘가 Q 벡터 빼기 C 벡터 내적 B 벡터 빼기 A 벡터 이퀄 0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벡터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도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준경 이해하나요? 주고 싶냐? 주고 싶어? 봐봐.
L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지금 4에 x-3은 요 마이너스 5에 y 플러스 1이에요. 잘 봐.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거에 평행하고 그 다음 어떤 걸 지난다고 했냐면 요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L과 평행하다라는 게 L의 무슨 벡터? 방향 벡터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도 가져야 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유민아, 요 L의 방향 벡터가 얼마야? 마이너스 5,4. 어? 왜지? 아닌 것 같아. 아, 너 20으로 나눈 거니? 아, 오케이, 맞아요. 난 이걸 분모로 내리려고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20으로 나눠봐. 그냥 20으로 나눠. 그럼 5분의 x-3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럼 이런 꼴로 쓰였을 때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라고. 알겠어? 그럼 방향 벡터가 지금 뭐로 주어진 거야? 5,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진 거지. 맞아? 그럼 얘를 방향 벡터로 갖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됐죠? 5분의 그렇지.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y 마이너스 1. 방향 벡터 써주고 요점 지나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이해했어? 준경 이해가? 집에 와서 따로 보고 아니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냐고. 방향 벡터 x 빼기 x1, y 빼기 y1. 중간에 졸아가지고 괜찮아. 지금부터 봐도 늦지 않아. 자, m이 잘 봐봐. 15분의 x 플러스 2. 우리가 배운 게 요 세 개밖에 없어 아직. a분의 y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랑 평행하대. L이. 오케이? 요거랑 L이 서로 평행하대. A를 구하래. 그럼 평행하다는 거는 방향 벡터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n배가 실수배에 있다. 실수배. 그럼 얘 방향 벡터가 뭔데? 15,a잖아. 됐어?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였는데 5, 마이너스 4잖아. 얘가 실수배의 관계에 있다고. 그럼 K는 얼마야? 마이너스 12 K가 얼마라고? 3. 그럼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 되게 쉽지 않니? 그다음 세 번째는 요 L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 L이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B라고 했는데 요 B와 요 C 6,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내가 B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 L의 방정식이 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직선이랑 똑같은 그 직선이야.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y의 0을 그렇지. y x절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y에다 0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네. 넘어오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요 점은 2분의 1,0이라고. x축과 만나는 점은. 그럼 이거와 이게 b인데 이거와 얘를 지나는 직선. 그냥 두 점이니까 기울기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 x2 그러니까 6 빼기 2분의 1. 오케이? 6 빼기 2분의 1분의 x 빼기 x1. 됐어? 그 다음에 1 빼기 0분의 y 빼기 y1 이렇게 쓰라고. 됐어? 이게 답이라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 정리를 해주면 뭘 곱해볼까요? 2분의 11인가요? 맞아요? 2분의 11이죠?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서 2를 곱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곱해야 돼요? 2분의 11이니까 분모 문제 2 곱하면 네, 11분의 2x 빼기 1은 여기 분모 문제 2 곱한 거니까 상관없죠? 여기 y 이게 끝이네요. 오케이, 여기 답이야. 근데 여러분들 책이 쓰여져 있는 거랑 답의 형태가 좀 다르지만 결국 정리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이해했냐? 쉽지 않니? 2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네? 2점 나왔을 때 2점 나왔을 때 하는 식이 이거잖아. x2 빼기 x1분의 x 빼기 x1. 그 다음 y2 빼기 y1분의 y 빼기 y1. 이게 답이라고. 오케이? 이게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다고. 자, 세 번째는 잘 봐봐. A라는 점이 요 마이너스 2,1이야. 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요 방향 벡터가 3,1인 요 L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 자, 첫 번째 문제는 요 B가 0,5인데 요 0,5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어. 요 좌표 구해보고, 두 번째는 그 수선의 길이 구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구해보라고 했냐면 그 수선의 직선의 수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수선의 방정식? L의 수선의 방정식 0,5를 지나고. 자, 뭘 하는지는 알겠어? 일단 대충 그림 그려볼게.
A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1이래. 자, 얘를 지나고 요 벡터를 방향 벡터로 가진 L이 있대. 얘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3,1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요 직선을 L이라고 했으니까 L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수 있지. 얘는 어떻게 구해? 3분의 그렇지, 3분의 이렇게 씁니다. 는 아니야. 점점 쓴 거야. 3분의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는 1분의 y 마이너스 요게 요 L의 방정식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0,5라는 거는 요 밖에 있는 점이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요걸 h라고 했어. h의 좌표를 구하래. 자, 처음 하는 거거든. 잘 봐. 그러면 내가 요 h의 좌표를 먼저 쓸 수 있거든. h라고 하는 건 요 직선이 있는 점이지. 아까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 방법으로 구했잖아. 근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 것만 계속 활용하고 있었잖아. 이럴 때 쓰는 게 두 번째 식이거든. 어떤 거였지? 두죠. 매개 변수의 방정식이었지. 맞아? 매개 변수 직선. 오케이? 매개 변수 방정식이 얘를 뭐라고 나? t.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h라는 좌표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h의 좌표를 뭐라고 써? 요 x 좌표가 얼마야? 3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내가 h의 좌표를 구하고 싶잖아? 근데 잘 봐. 요 b좌표가 있잖아. 얘랑 얘가 서로 어때? 수직하지? 얘를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BH 벡터랑 요 직선의 무슨 벡터가? 요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는 시점을 5인 거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됐지? OH 벡터 빼기 OB 벡터지. 그러니까 BH 벡터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구할 거거든. 그러니까 BH 벡터를 성분으로 쓰라고 하면 B의 좌표가 0,5고 H의 좌표가 A니까 요걸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럼 OH 빼기 OB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라는 얘기야. OH 벡터라는 거는 결국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OB 벡터라고 하는 건 얘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라고. 그럼 어떻게 돼? 3t 마이너스 2, 그렇지, t-4. 그 다음 d 벡터는 3,1. 그럼 얘는 내적해서 0이라고. 그럼 얘 내적 어떻게 했어? 9t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4는 빵, t는 얼마? 1. 됐어? 그래서 요 h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1,2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수선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얼마? 그렇지, 루트 10.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수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요 방정식을 구해야 되죠. 요 방정식을 구하려면 요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요, 준경아. 이해했나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2 빼기 x1 1분의 x는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요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OH 빼기 OB가 왜 저렇게 돼요? 요게 왜 요거냐고요? 요게 OH 벡터라는 거의 성분이 지금 뭐예요? H의 좌표가 OH 벡터랑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로 주어진 거냐면 벡터는 곧 성분이니까 요게 요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OB 벡터라고 하는 건 0,5. 그러니까 둘이 빼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맞나요? 이거 틀렸죠? 아, 맞구나?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할 수 있겠어요? 쉽죠? 이거 앞에 세 개만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다 하는 게 좀 비슷하지 않아? 어려워? 자, G1이라는 직선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3분의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y 마이너스 1로 주어졌고 요 G2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 7 빼기 x가 2y로 주어졌어. 그랬을 때 내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구해봐라가 질문이야. 자, 근데 직선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아직 미적분을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그 덧셈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그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값을 구하라며.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어떤 것이 이루는 각을 구해주는 거랑 같은 걸까? 어떤 것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랑 방향 같은 거? 벡터. 그렇지. 우리가 배운 게 방향 벡터밖에 없잖아. 방향 벡터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것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랑 같은 거야. 거기까지 이해했어? 알겠어? 그럼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얼마야? 3, y 그렇지.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1,2. 마이너스 1,2. 그렇지. 마이너스 1,2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x y 앞에 있는 개수를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그치 내적을 이용한다 그랬지. 내적이라는 게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쓴다 그랬으니까 기억나?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내적해 볼게. 요 D1과 D2를 내적하면 성분들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내적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5네. 얘를 두 번째 방법도 있었지. 어떻게 하는 거? 크기, 코사인. 맞아? 그게 정의였잖아. 그럼 D1 벡터의 크기가 얼마? 5. D2 벡터의 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그렇지. 2분의 루트 5. 이르는 각의 코사인 값. 됐어? 그럼 요게 마이너스 5가 돼야 한다며.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돼야 되잖아. 됐어?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예각을 세타라고 했거든. 예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답을 뭐라고 써줘야 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답은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답은 플러스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직선들이 있는데 여기가 하나가 예각인 거야. 근데 내가 구했던 요 지금 방향 벡터들이 이루는 각은 요 벡터나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한 거라고. 그러면 얘가 지금 사실은 뭘 의미했던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의미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값은 그냥 보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어떤 게 이루는 각을 구하든 간에 그거의 크기만 구하면 되는 게 답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별로 안 어렵죠? 어렵나요? 어려운데 나만 안 어렵다고 하는 거니? 그런 것 같아요. 자, L이라는 직선이 이번에 어떻게 주어졌냐면 3x 플러스 1이 y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고 요 m이라는 직선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는 y 플러스 3으로 주어졌거든. 얘네들의 교점을 P라고 했는데 요 첫 번째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줘야 돼? 요거의 x축과의 교점 얘를 a라고 하고 얘 y축과의 교점 얘를 b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 PB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게 질문이야. 일단 하나씩 해보죠. 자,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x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y에다 0 집어넣어버리면 x가 뭐가 나와요? 어려운 질문 했나요? x절편 구하면 얼마인가요? 예, 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네. 자, y축과의 교점 x에다 0, 4 넘어오면 1 됐어요? 맞나요? 네. 교점 찾아야 되죠? 그럼 교점 어떻게 할까요?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듯이 연립을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풀이는 그 두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거든? 근데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니까 니네가 아는 여기서 두 개 빼도 된다고 그냥. 알겠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 알겠어? 그게 더 빠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원래는 요 직선 L이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그 다음 M이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각각의 매개변수로 쓰고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거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매개변수 T로 두고 얘를 매개변수 S라고 놔보라고. 그러면은 여기 직선이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T 빼기 1이지. X좌표가. 맞아? 요 점 P를 찾고 싶은데 얘를 3분의 T 빼기 1로 쓸 수 있는 거고 Y좌표는 T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요 교점을 S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S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는 S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도록 하는 T와 S를 찾아야지 그때가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고. 그럼 요거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6배를 곱해볼까요? 그냥 6을 곱해볼까요? 그럼 2t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s 플러스 12고 2t 플러스 3s는 18 이렇게 나오겠죠. 얘랑 역시 같으니까 t 마이너스 s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 2배에서 2를 빼볼까요? 그럼 5s죠? 2배 있죠? 30이죠? s는 6이죠? t는 0. 그럼 s는 6, t는 0을 집어넣어 보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된 거고 여기도 집어넣어 보면 어차피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3 똑같죠? 그러니까 이 교점이 마이너스 1,3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죠? 오케이? 사선식을 이용하면 돼요. 사선식 이용하면 되는데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가 오늘 오자마자 두 명한테 물어봤던 그 식을 한번 이용해서 답을 구해보자고요. 알겠어요?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PAB라는 삼각형인데
요 P좌표가 마이너스 1,3으로 주어졌고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0으로 주어졌고 얘가 0,1로 주어졌는데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고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지난번에 시험을 봤었죠. 세 번째 페이지의 맨 왼쪽 위에 있는 문제. 그럼 답이 뭐였죠? 2분의 1의 루트에 A 벡터 크기 제곱 B 벡터 크기 제곱 A 내적 B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자고. 알겠어? 그럼 여기서 A 벡터의 크기라는 걸 구해야 되잖아. 자, 요 PA 벡터가 결국 A 벡터거든 지금. 맞아? 그럼 얘는 성분이 뭐야? 내가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 얘 성분은 PA 벡터의 성분.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 시점을 5인 벡터로 바꿔주라고. 5A 빼기 5P잖아. 5A 벡터의 성분이 요거라고. 5P 벡터의 성분이 얘고. 그럼 요 두 개를 뺀 게 PA 벡터라고. 됐어?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됐어? 그럼 PB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돼? 5B에서 5P를 빼라고.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 됐어? 그럼 요거의 크기, 이게 지금 B 벡터야. 그럼 A 벡터의 크기 얼마야? A 벡터의 크기 얼마야? A 벡터의 크기 루트 10 제곱하면 10. B 벡터 크기 5 제곱하면 5. 됐어? 자, 내적하면 얘네들 내적 마이너스 1 플러스 6 얼마? 5 제곱하면 25. 그럼 25 5네? 그럼 2분의 5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이게 사선식을 통해서도 나온지 해봐. 2분의 1에 0,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3, 0, 1. 됐어? 그럼 곱해서 해보자. 0,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5 똑같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써있죠. 풀이요? 풀이는 안 써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직선 했으니까 그 다음 뭐 배우겠어요? 수학 하에서 직선 다음 단원이 뭐죠? 그렇지,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 평면이니까. 그럼 공간으로 가면 원이 아니라 뭐겠어요? 구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게 딱 정해져 있죠. 999 하니까 999 먹고 싶네요. 자, 그 원의 벡터 방정식인데, 자, 원의 정의는 뭐냐면 평면 위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였죠. 그럼 우리가 이 중심을 모르니까 C라고 하고 이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해보면 요 CP 벡터의 크기가 항상 R로 일정한 거죠. 그걸 이용해서 해볼게요. CP 벡터의 크기가 R로 일정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얘를 지금 위치 벡터로 나타내야 되는데 크기가 R로 일정해. 시점 5로 바꿔봐. 5P 빼기 5C가 R로 일정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제곱했잖아. 제곱? 알지? 안다고 해줄래? 자, 요거의 중심을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위치 벡터로 써보면 C 벡터, 얘를 P 벡터라고 써볼 거거든.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P 벡터 빼기 C 벡터가 R이 된 거야. 그럼 얘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식으로 변형해도 되냐면 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한 게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R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방정식이 바로 벡터 방정식이에요. 벡터 방정식. 그러니까 얘만 보고 너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보고 읽어보라고 하면 P 벡터의 자취를 읽어보라고 하면 C 벡터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길이가 R인 원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평면에서는. 알겠어? 자, 근데 이 지금 좌표들이 다 공간으로 주어져 있으면, 공간 좌표로 주어져 있으면 답을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냐면 C 벡터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9의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식인데. 알겠어? 그러니까 원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요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좌표가 평면 좌표로 쓰여져 있는지 공간 좌표로 쓰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식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아는 원의 방정식 알잖아. 그거랑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자고. 자, C의 좌표를 모르니까 뭐라고 들까? A, B, P의 좌표를 모르니까 X, Y 이렇게 나와봐. 그럼 P 벡터 빼기 C 벡터가 뭐야? X 빼기 A잖아. 됐어? 예, P 벡터 그 다음에 Y 좌표는 Y 빼기 B잖아. 내적 X 빼기 A, Y 빼기 B는 R제곱 요거였잖아. 내적은 성분들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했지. A, B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 아닌 원이 나온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걸 구하래요. P, 내적 P 다 평면 벡터입니다. 지금 P의 자취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4배의 A 내적 P
그 다음 플러스 요 5의 A 벡터 크기 제곱은 여기가 A 내적 A 그 다음 플러스 B 벡터 크기 제곱.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서 P가 나타내는 자치를 구하여라.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점 A, B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고 썼을 때. 그럼 느낌이 좀 보이나요? 얘는 뭐죠 결국은? 알제곱. A 벡터 크기 제곱 아닌가요? 여기에 하나 지워줘도 되죠. 잘 봐.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P 내적 P. 그러니까 P 벡터 크기 제곱이라고 써볼까요? P 벡터 크기 제곱. 얘는 그대로 쓸게요. A 내적 P. 얘는 이거 하나 지웠어요. 4배 A 크기 제곱은 B 크기의 전체의 제곱. 됐어? 이 좌변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P 벡터 빼기 2배 A 벡터. 막 크기랑 이런 걸 막 혼동해서 쓰면 안 된다. 야,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 얘는 스칼라야. 알겠어? 벡터랑 스칼라를 구분해서 못 쓰면 안 돼.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랑 요 P 벡터 빼기 2배 A 벡터가 B 벡터 크기 제곱이 돼버린 거지. 됐어? 자, 그럼 얘를 이제 읽어봐.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 어떤 걸 중심으로 해? 이 A 벡터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B 벡터의 크기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진짜지?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요 B라는 애의 좌표가 3,3인데 얘네들의 각각의 위치 벡터 P라는 점도 있거든요. X, Y로. 그럼 이거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얘의 위치 벡터를 B 벡터, 얘의 위치 벡터를 P 벡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한다고 했냐면 P 빼기 A랑 요 P 빼기 B 요게 지금 0이라는 걸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요 C 위치 벡터 C 벡터가 얘를 만족시킨대요. 얘를 만족시킬 때 요 C의 좌표랑 그 다음에 앙수 아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자, 얘가 일단 의미하는 건 뭐였죠 아까? C 벡터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 준다고 했죠. P 벡터가. 자, 그럼 P 벡터라는 건 요 위에 있는 식도 만족을 시킨다며요. 그럼 여기다 일단 성분들을 대입해 볼까요? 성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요 왼쪽에 있는 식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내적 x 빼기 3, y 빼기 3은 빵. 됐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전개해 볼까요? 내적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에 이렇게 쓸게요. 그냥 먼저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3은 빵이니까 얘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마이너스 4y 그 다음은 이퀄 빵. 됐어?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5 됐어? 그러면 이거의 좌표를 구하라며. 그럼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답은 얼마? 1,2 반지름은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는 요 P의 자취와 요 P랑 요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번 요 L이라는 직선이 요 Y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거의 두 교점이 있대요. P와 요 L을 움직이는 어떤 그 점에 대해서 두 교점을 QR이라고 했는데 요 QR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 수학화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원래 같은 경우는 y 대신에 집어넣어 가지고 x 좌표를 찾죠. 그럼 y 좌표도 찾을 수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자는 거야? 매개 변수로 두자고. 매개 변수로. 알겠어? 그럼 요 x 좌표를 뭐라 쓸 수 있어? 2t 플러스 3 그 다음에 t 플러스 1. 그러니까 l 위를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요거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요 점을 다시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얘가 되는 t의 값이 결국 원과 직선의 교점이 된다고. 거기까지 이해했어?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2t 플러스 2의 제곱이네. 그럼 4가 튀어나오잖아. 그럼 t제곱 2t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t-1의 제곱은 5를 만족해야 돼. 5t 제곱 몇 t야?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몇 t야? 6t. 그 다음은 플러스 5. 그럼 이퀄 0. 그럼 t는 하나는 0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6. 됐어? 그럼 교점의 좌표 하나는 뭐야? 3,1. 그 다음 또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0이잖아. 그러면 5분의 3, 5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때 QR의 길이 구하래. 두 점 사이 거리네.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12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6의 제곱. 그럼 얘는 25분의 144, 36, 180. 약분돼? 약분 되잖아. 5, 35, 5, 6에 30, 5분의 36. 그럼 루트 씌운 게 답이니까 답은 5분의 6 루트 5. 오케이? 5분의 6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중심을 A, B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R1이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내 질문이 뭐냐면 요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 원 위의 점, 요 위의 점 P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됐죠? 기억나나요? 그거는 중심이 원점일 때요. 얘는 중심이 a, b일 때 어떻게 되냐는 게 나의 질문이고요. x1,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1, y 마이너스 얘가 알죠. 이게 답이죠. 오케이? 이거 옛날에 수학과 실력분석 할 때 했는데 기억나네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안 풀었죠? 평행이동 시켜서 풀었죠? 보통은.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젠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를 우리가 증명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접선의 방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요 CP 벡터가 요 위에 있는 점을 모르니까 x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자취 방정식은 x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요 CP 벡터 내적 요 px 벡터가 0이 돼야 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요 x 벡터의 자취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를 시점이 다 뭐로 바꿔줘요? 시점을 얘 시점을 다 5로 바꿔주죠? 5p 빼기 5c 벡터 내적 5x 빼기 5p 벡터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성분을 집어넣을 건데 얘는 그냥 xy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a, y 빼기 b 됐어? 얘는 x 빼기 x1, y 빼기 y1 오케이? 이해했어? 네. 나 맞게 했냐? 원이 어디다 붙여져 있는 원이 어디 있어? P의 x1, y1 P에서의 접선. 앞에 거 이게 틀렸나? 여기 이렇게 돼야 되나? 맞아? 오케이. 그럼 얘 전개해봐. 얘 전개하면 x1 빼기 a, x 빼기 x1 그 다음 y1 빼기 b, y 빼기 y1은 0 이렇게 나왔지. 됐어? 근데 답은 얘라며. 그럼 요 식을 변형해서 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어떻게 변형해 줄 수 있을까? 없는 걸 집어넣고 다시 빼버리면 돼. 무슨 말이냐면 요 x1 빼기 a는 있잖아. 얘는 그대로 썼어. 여기는 a가 없잖아. 그럼 내가 x 빼기 a 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더해줘도 상관없잖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y1 빼기 b, y 빼기 b 플러스 b 마이너스 y1이 0이잖아. 그럼 수학할 때 똑같이 했던 그렇지. 수학할 때 똑같이 했어.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얘를 곱해서 우변으로 넘겨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x1 빼기 a니까 얘랑 곱하면 x1 빼기 a 제곱인데 우변으로 넘기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거지. 맞아? 그럼 남는 식만 써봐. x1 빼기 a에 x 빼기 a 똑같이 하는 거야. y1 빼기 b, y 빼기 b는 여기가 x1 빼기 a의 제곱, y1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근데 요거는 x1, y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럼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되지. 그래서 우변이 뭐가 된 거야? r 제곱이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한 문제만 더. 잘 가, 성과. 자, A라는 좌표가 1, 야, 니는 다 나가니, 선주야? 네? 공부 안 하고 다 돌아다니니? 아니 얘 공부하고 있어요. 누가? 네? 누가? 뭐가요?
이거요. 누가 공부하고 있어? 네, 다. 다 공부하고 있어? 한 3명 나가던데 방금? 맛있어요? 알았어.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자, A, B, C의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P 벡터랑 요 PB 벡터랑 그다음 PC 벡터 요거의 크기가 이건 쉬워. 3인 요 P의 자취를 구해보자. 이게 질문이야. 자,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그럼 P 벡터가 뭐라고 그랬죠? P를 모르니까 뭐라고 나요? 자취 구하는 거니까 모르는 점 P를 역시 XY라고 두겠죠? 그럼 P 벡터는 뭐라고 쓰죠? 성분들로 주어졌을 때 P 벡터는 그렇지 X 빼기 1, Y 빼기 3 이렇게 쓴다고 했죠? 5A 빼기 5P라고 하지 않았니? 1 빼기 X 아니니? 맞아? 3 빼기 Y 됐어? 얘는 4 빼기 X, 7 빼기 Y 그 다음은 7 빼기 X, 5 빼기 Y 됐어? 얘네들을 다 더해봐. 몇 X야? 마이너스 3X, 12, 마이너스 3Y, 15 요거의 크기가 3이래. 그럼 루트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5의 전체의 제곱이 3. 오케이? 양변을 제곱 그 다음 뭐로 나눠줄까? 9로 나눠준다. 그럼 여기 3으로 나눠주는 거랑 같잖아.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 얼마? 1. 이런 원이 나온 거야. 알겠어?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 방정식이야. 틀린 거 같은데요? 뭔가 어딘가? 어디가 틀렸을까요? 상수항이 틀렸는데요. 12, 15, 3으로 나눠서 5, 좌표가 틀렸나? 7,5, 4,1 여기가 틀렸네요. 하지만 이게 답이에요. 이거 문제는. 알겠습니까? 여기가 1이었는데 문제에서는 내가 7로 바꿨었네요. 하지만 이게 답이야. 그래서 여기 단어는 이제 토요일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